이제 사실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되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뼈도 성장을 하고 피부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률이 다르게 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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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 한번. 성형외과 김동현입니다. 저희가 김순재입니다. 성형외과 김성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하기로 저번에 약속을 했었죠. 저희 응급실 그렇죠. 얘기부터 좀 시작하기로. 아,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되게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한 순간 되게 말씀이 많아지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아, 네. 사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희 지금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사고가 많고, 사실 성형외과가 단순 열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치거나 또는 뭐 피부 결손이 있거나 연부 조직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다 커버를 하거든요, 응급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이게 수위가 높은 그런 환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뭐 주마등 같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몇 환자들이 있거든요. 뭐 25톤 자동차에 깔린 뭐 아저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솜사탕 기계에 이렇게 다친 뭐 젊은 3살짜리 여자라든지 또는 뭐 근처 군부대에서 자살 기도를 했는데 네네. 다행히 그 총알이 턱에서부터 뭐 코 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면 골절로 해서 온 뭐 환자라든지 그런 환자들 되게 많긴 하거든요. 김순재 선생님은 뭐 어떠신가요? 굉장히 스펙타클하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사실 군부대 쪽 관련된 그런 경험은 사실은 없었고 총기가 좀 규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총상이 별로 없죠. 총상이 좀 저는 사실 경험은 없고요. 총상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아까 3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뭐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으신. 사실 그 솜사탕 기계 네네. 네, 그때 이제 저희 전공의 때였었는데 빕스로 회식을 이제 저녁밥을 먹기도 하고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빕스에서 뷔페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응급실 당직이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응급학과 형이 저에게 성환아 환자가 왔어. 그래. 그래요? 그럼 무슨 환자일까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절단 환자야. 그래서 갔는데 이제 솜사탕 기계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온 3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걸 사실은 손가락을 보통은 이제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어주는 수술을 하잖아요. 제금 수술을 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사실 이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갈려버린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되게 마음이 아팠죠. 보통 그렇게 갈려버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업도멘 플랩이라고 이제 복부에 배에 심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재건을 떼는 수술을 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죠. 그 뒤로 저희가 빕스를 안 갑니다. 네. 솜사탕을 안 먹는 거 아니고요. 네. 그 뒤로부터는 좀 뷔페 식당을 잘 안 가기도 하고 그 뒤로 저희가 이제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제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솜사탕 기계를 볼 때마다 약간 그 환자가 가끔씩 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약간 네. PTSD라고 그러나? 네, 맞아요.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그런 게 있고. 저희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다 어떤 특정 기계에 다 PTSD가 다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솜사탕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솜사탕 기계에 왜 PTSD가 그렇죠. 있냐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진짜 뭐 파닭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파채 써는 그 파채 써는 기계도 맞아요. 그렇고 뭐 상상하지 마시고요. 뭐 양파도 써는 기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써는 기계가 종류가 우드 차퍼라고 그 약간 하는 기계도 있고 양곱창 좋아하시잖아요. 양곱창 그것도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데 이게 밀어 넣으면서 껍데기 벗기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어린 애 중에 이제 시소 있잖아요. 그거 하면 밑에 뭐 놔두고 이렇게 뭐 방아 찍듯이 뭐 이렇게 돌 놓고 쿵 하고 하는데 이제 손이 들어가가지고 좀 쌤 붙이셨다 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뭐 못 붙이셨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접합 수술이라고 하고 네네. 그게 영어로 하면 리플란테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다시 플랜트 이 음. 식물이잖아요. 네네. 다시 재접합 심는다는 얘기이기 네네. 때문에 약간 그 관련 아까 배에 심는다 그랬듯이 그렇죠, 배에 약간 심을 식물 같은 그런 뭐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접붙이기 한다고 하듯이 나무 이렇게 가지 접붙이기 어쨌든 절단면이 여기랑 여기가 붙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이어줄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일단 성립이 안 되면 당연히 어렵겠죠. 제가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합할 부분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고 김동현 교수님께서 보신 환자는 접합 부분을 이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뼈도 성장을 하고 피부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률이 다르게 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뼈 성장이 더 왕성해 버리면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전공했을 때 봤었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다 심었기 때문에 사실 피부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덮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뼈에 있는 성장판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피부는 그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한두 번 정도 아마 수술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접합할 것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잘린 손가락이라든지 뭐 그런 걸 꼭 가지고 와야 될까요? 아니면 징그럽다 안 가지고 오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 이 컨텐츠를 본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거를 본 것 같은데 당연히 갖고 오셔야죠. 일단은 뭐 할 수 있냐 없냐는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의사 저희 성형외과 말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문제가 나오듯이 맞아요. 의사들이 그냥 의대생들도 공부하는 내용인데 그 학습지에 그 문제답에서 반복되는 걸로 하자면 젖은 거즈로 젖은 거즈로. 싸서 네, 네. 그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얼음물에 담아서 가지고 와라 와요. 그게 가장 좋죠. 라고 돼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사실은 그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좀 지켜주셔야지 그게 물에 젖은 거즈가 어떤 의미인지 뭐 비닐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지 그게 정확하게 되지 비슷하게 내오시는데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음 컨텐츠에 한번 짧게라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